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레벨은 수수께끼 레벨 더 쉐이디 그레이입니다. 이곳은 레벨 0-0를 중심으로 5개의 하위 레벨을 가지고 있는 정말 미스테리한 레벨인데요. 레벨 0-0는 화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레벨 0-0는 더 쉐이디 그레이의 첫 번째 레벨입니다. 흑백의 숲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 쉐이디 그레이로 들어온다면 대부분 이곳에 있는 판잣집 내부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시간 길이의 낮과 밤을 가지고 있지만 프론트룸, 현실 세계의 24시간 주기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낮과 밤으로 바뀌지만 이곳은 순식간에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변합니다. 밤이 되는 순간 바로 코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워지며 빛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밤이 되면 엔티티가 레벨 내에 있는 모든 인간을 사냥하는데 이 엔티티에 대한 정보는 확인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레벨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낮 동안은 완전한 안전한 레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된다면 데드존으로 간주하며 밤에 이 레벨에 머무르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 레벨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주위의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오각형을 그리면 바닥에 구멍이 생기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레벨 1-1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위 레벨인 레벨 1-1이며 매우 불안정한 흑백의 맨션입니다. 레벨 0-0를 빠져나왔다고 해도 이 레벨에서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튼 레벨 1-1으로 이동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장소 자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의 물건들을 만지면 신체가 일그러지거나 부자연스럽게 잘려나갈 수 있죠. 레벨의 이런 현상은 왜곡되지 않은 장소들은 나름 평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벨의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엔티티가 하나 있습니다. 랜드로드는 레벨을 배회하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는 중절모와 정장을 입고 항상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만약 그를 목격하고 이곳을 나가려고 달리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빠져나가기 전에 모든 문들은 닫힐 것입니다. 그 후 랜드로드가 우리에게 다가와 일방적으로 말을 걸고 끔찍한 방식으로 우리를 죽이죠. 그는 레벨에 진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침입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엔티티에 대한 것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과 죽일 수 없다를 제외하고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가 있는 방에 도착하기 전에 그를 총으로 쏴 죽이고 문을 부수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 개체는 약 15분 정도 후 다시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곳을 탈출하는 것은 이 레벨의 문을 열고 나가거나 랜드로드를 죽이고 난 후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문을 부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문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럼 레벨 2-2로 이동합니다. 레벨 2-2는 눈으로 덮인 광활한 숲입니다. 이 레벨까지 왔다면 조금은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더 쉐이디 그레이에서 가장 안전하고 탐색된 레벨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눈이 덮인 모습과는 다르게 이곳의 온도는 더운 걸 넘어서서 뜨겁다라고 느낄 정도로 높은데 눈이 녹지 않고 쌓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광화상으로 사망했죠. 그래서 이 레벨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열사병입니다. 아몬드 워터를 충분히 비축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이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결국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 쉐이디 그레이의 하위 레벨이기 때문에 흑백의 모습이며 이로 인해서 햇빛을 확인하기 더 어렵죠. 숲은 매우 울창하고 크고 긴 나뭇가지 위로 눈이 쌓여 있습니다. 에미즈는 이 레벨에 작은 전초기들을 세울 수 있었고 레벨 2-2에 도달한 3명의 생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레벨의 곳곳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레벨에는 타락한 천사라고 알려진 매우 희귀한 존재 외에는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타락한 천사는 큰 검은 날개와 푸른 로브를 걸치고 머리에 검고 큰 뿔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종종 총상이나 팔, 다리, 심지어 머리와 같은 신체의 일부가 없는 치명적인 부상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엔티티는 한때 인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들은 보기와는 다르게 유순하며 우리가 대화를 건다면 그들은 우리와 대화를 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레벨 71에 대해 언급할 때 굉장히 분노하여 우리를 공격할 것이니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타락한 천사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우리를 미는데 밀림과 동시에 땅을 뚫고 레벨 3-3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설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레벨 3-3는 더 쉐이디 그레이의 레벨 중에서 가장 이상한 레벨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레벨 3-3의 모습인 흑백의 바다입니다. 이상한 점은 이 바다의 특수 능력을 가진 시계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닷물 자체가 인간에게 유독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지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에미지는 수중 무인 로봇을 이용해 바닷속을 조사했지만 특별하게 다른 점이나 이상 현상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탐사로 에미지는 4가지 유형의 시계가 떠다니는 것을 알아냈는데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 일반 시계와 할아버지 시계이며 각각의 시계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 잠겨 있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배터리나 전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날로그 시계는 가장 안전한 시계입니다. 아날로그 시계를 만지면 레벨 2-2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레벨 2-2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일정 확률로 4포로 이동합니다. 가장 안전한 만큼 숫자도 가장 적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시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행히도 숫자 또한 적기 때문에 위험도는 높지 않죠. 이 시계를 만질 때마다 즉시 공허로 순간이동을 합니다. 레벨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공허로의 이동이 다른 곳에서 머무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일반 시계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계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시계를 손목에 차는 것만으로 위험한 존재로 간주됩니다. 이유는 이 시계를 살아있는 대상에게 향하게 하고 시간을 앞으로 돌리면 대상이 죽을 때까지 시간을 빠르게 감을 수 있죠. 다만 무조건적으로 대상을 죽이는 것이 아닌 총을 맞는다거나 엔티티에 의해 죽는다거나 등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죽게 하기 때문에 운명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이 시계의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할아버지 시계는 가장 크고 무거워서 들 수 없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계가 물 위에 떠 있는 동안 죽일 사람을 시계로 던져버립니다. 그럼 그 대상은 영유아로 돌아가거나 빠르게 노화합니다. 둘 중 어느 경우라도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희생자들은 익사하게 됩니다. 이 레벨을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아날로그 시계를 만져 레벨 2-2로 이동하거나 다음 레벨인 4포로 가는 방법뿐입니다. 레벨 4포는 더 쉐이디 그레이의 4번째 하위 레벨입니다. 이 레벨로의 이동이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화면에 보이는 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으로 완벽히 이동했다는 좋은 현상이니까요. 이 강은 레벨 전체 지역을 흐르고 있으며 크기는 무한에 가깝습니다. 에미지가 샘플을 채취하여 연구한 결과 물은 만지기에는 안전하지만 섭취할 경우 심각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강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는 레벨 11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더 쉐이디 그레이의 레벨인 만큼 흑백을 유지하고 있죠. 비공식적이지만 이곳을 어두운 레벨 11로 부르기도 합니다. 레벨 11과 같은 건물들은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결함들이 있고 몇몇의 건물들은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꾸로 건물이 서 있다거나 공중에 떠 있다거나 게임의 버그처럼 건물끼리 겹쳐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거리에는 페이슬링으로 가득한데
이들을 피해서 이곳의 건물을 거점이나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건물에는 스마일러나 스킨스틸러와 같은 위험한 존재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 개체들을 제외하고도 엔티티 63, 더 맹걸드도 이 레벨을 돌아다니는데요. 레벨 9에서도 목격할 수 있지만 레벨 9와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엔티티 63 더 맹걸드는 짓밟아버릴 인간들을 찾기 위해 레벨을 돌아다닙니다. 이들은 혼자 움직이기보다는 2에서 3마리 정도가 함께 움직이고 이들 중 한 마리라도 우리를 목격한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죠. 그리고 이 레벨은 엔티티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죠.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인간이 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환경으로 변합니다. 눈보라가 분다거나 산성비 폭우가 내린다거나 거대한 토네이도 등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 또한 자주 발생합니다. 현재 레벨 4포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우연에 의한 노클립밖에 없죠. 하지만 절망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곳까지 살아서 온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니까요. 로스트 호프는 더 쉐이디 그레이에 알려진 마지막 레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스트 호프는 생존하거나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냥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레벨로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레벨의 지형이 심하게 흔들릴 것이지만 벽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레벨 2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왜곡되고 불안정합니다. 이 레벨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순간 원자 단위로 찢어집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